안녕하세요. 모바일 프로그래밍 2의 진명숙입니다. 오늘은 4주 1교시 수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강의 계획을 보시면 우리가 계속 어댑터 뷰, 그 다음에 어댑터 뷰와 DB 연동,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사용자가 정의한 커스텀 어댑터, 그리고 이제 커스텀 어댑터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그런 예제를 살펴보았고요. 이번 주는 이제 이러한 뷰 활용 후에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래그먼트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프래그먼트를 활용한 뷰 페이저와 리사이클러 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순서는 리사이클러 뷰를 먼저 공부하고 프래그먼트를 활용한 뷰 페이저를 그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사이클러 뷰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뷰를 재활용한다, 재활용기 이런 ER이 붙어 있으니까요. 그런 느낌이 들 텐데요. 네,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화면에 이제 우리가 리사이클러 뷰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커스텀 뷰와 좀 비교를 해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커스텀 어댑터는 이제 일반적으로 어레이 어댑터라던가 베이스 어댑터를 상속받아서 사용자가 정의한,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정의한 어댑터를 우리가 그냥 통칭 커스텀 어댑터라고 부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리스트 뷰라던가 그리드 뷰에 이 어댑터를 활용하게 되지요. 그래서 커스텀 어댑터라면 이렇게 하나의 아이템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항목들을 아이템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단 몇 개의 값을, 다수의 값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맵이나 또는 단순 스트링을 사용하기는 불편해서 이러한 아이템에 있는 복수개의 값을 담기 위한 클래스를 정의하고, 그리고 이 아이템 하나를 위한 또 이런 뷰를 따로 만들지요. 그래서 이제 이 뷰를 우리가 커스텀 어댑터는 만약에 어레이 어댑터를 상속한다 그러면 안에 어떤 게 있었죠? get view와 get counter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지금 커스텀 어댑터에 대해서 좀 앞에 거 공부한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커스텀 어댑터 꼭 DB를 활용하지 않는 버전, 동영상으로 올려줬던 그 부분을 다시 공부해서 커스텀 어댑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두는 것이 훨씬 이 공부의 속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커스텀 어댑터를 정리해 오시면, 자, 이렇게 이제 커스텀 요 하나의 항목을 위한 뷰를 만들고, 좀 전에 말씀드린 어레이 어댑터를 상속한 뭐 마이 어댑터 또는 뭐 어쨌든 그 커스텀 어댑터 클래스 안에 있는 두 개의 메소드 get view와 get count가 있죠. get count는 이런 항목이 총 몇 개냐를 리턴하는 것이고, 이제 get view가 중요한데요. get view가 이러한 뷰를 하나, 아이템 하나를 위한 뷰 파일을 부풀린 다음에 요 각각의 항목들을 위젯들을 find view by id로 불러오고, 그리고 요 각각의 데이터 값들을 세팅해 주는 것까지가 get view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요 항목 하나를 위한 뷰를 부풀리고 각각의 위젯들을 find view by id로 자바의 레퍼런스와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그 레퍼런스의 데이터 값을 세팅해주는 세 단계가 다 들어있는 것이 get view였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리사이클러 어댑터는 말 그대로 리사이클러 어댑터를 우리가 이제 커스텀 어댑터, 어레이 어댑터를 상속했는데 베이스 어댑터나 리사이클러 어댑터를 상속하게 되고, 뷰도 우리가 이 경우에는 뭐 리스트 뷰, 그리드 뷰 어떤 거라도 쓸 수 있었는데 리사이클러 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큰 차이점은 먼저 안에 이제 문법적인 것을 제외하고 디자인으로 본다면 이렇게 이제 복합적인 요소를 가진 하나의 아이템 뷰가 있죠. 여기서는 간단히 뭐 이렇게 사람 이름만 영문으로 나열을 하였는데요. 이제 그 리사이클러 어댑터와 리사이클러 뷰에 집중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요 하나하나의 항목에 이렇게 프로그래머가 정의한 뷰 파일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항목들에 들어가는 각각의 여러 개의 값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값도 객체로 표현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저희는 스트링으로 표현하고 일단은 사용자가 만든 이 뷰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오늘은 리사이클러 어댑터의 기본 문법을 충실히 이해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 디자인 하나의 항목 디자인을 제외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지금 보면 이렇게 뭔가 우리가 커스텀 어댑터를 만들었지만 이 항목 간에 어떤 베이스의 디자인을 차이를 둘 수는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보면 자, A로 시작하는 이름 다음에 K로 시작하는 이름 첫 이니셜이 다를 때 스페이스를 둔다던가 그 다음에 뷰 위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미지를 둔다던가 또는 배경에 이미지를 둔다던가 이러한 장식들을 사용하는 것이 일단 보여지는 차이점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이렇게 뭔가 서브로 디자인을 둘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항목 간에 차별화된 그래서 자 문법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커스텀 어댑터는 extends array adapter라고 하고 get count와 get view가 있었어요. get view는 뷰 하나하나의 아이템을 위한 뷰 파일을 인플레이트 시키고 그 다음에 find view by id로 각각의 위젯을 변수에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set text 아니면 이미지를 또 세팅하는 형식으로 값을 고정시키는 세 단계를 다 이렇게 뷰에서 스윙을 했고요. 거기에 반해서 이 리사이클러 어댑터는 리사이클러 뷰 안에 있는 어댑터를 상속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on create, get view에 해당하는 것이 이게 두 개의 메소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get count 대신에 get item count 같은 역할을 하는 아이템이 몇 개냐 get item count가 있고요. get view 대신에 on create view holder, bind view holder. 그래서 인플레이트 시키고 find view by id 1차, 2차, 3차 set text 그 각각의 위젯에다가 그런 이제 값을 넣어주는데 여기서는 값을 넣어주는 거는 bind view holder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create view holder가 인플레이트 시킨 다음에 2단계 find view by id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find view by id 해서 그런 뷰를 만들어서 홀드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만들어진 뷰를 바인딩 시키는 것이 바인드 뷰 홀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get view가 할 일을 이렇게 on create view holder, bind view holder 자 이렇게 메소드로 나누어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 view holder를 위해서 클래스가 하나 더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리사이클러 뷰에 뷰 홀더를 상속해서 뷰를 말 그대로 홀딩하는 find view by id 여러 항목별로 이렇게 find view by id를 했던 그것을 가지고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줄게 홀드해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요 이름이 리사이클러 뷰, 리사이클러 어댑터가 된 것이죠. 그래서 뷰를 재사용한다. 자, 이제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사이클러 뷰에서는 리사이클러 어댑터를 사용을 하고, 자, 리사이클러 뷰 안에 있는 레이아웃 매니저를 불러서 리스트 형식으로 할 것이냐 리니어 레이아웃 매니저를 부르고 그리드 형식으로 할 것이냐 그리드 레이아웃 매니저를 부르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어댑터에서 리스트 뷰를 그냥 어댑터 뷰로 사용하고 그리드 뷰를 어댑터 뷰로 사용했지만 여기서는 리사이클러 뷰를 사용하기 때문에 구조 리스트 형식이냐 아니면 그리드 형식이냐를 리사이클러 뷰 안에 있는 레이아웃 매니저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네. 그 다음에 리사이클러 어댑터 안에는 아까 말한 대로 뷰 홀더와 자 리사이클러 어댑터를 클래스를 구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밌는 데코레이션 기억할까요? 데코레이션 장식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A가 끝나면 이렇게 스페이스를 넓게 둔다. 그러니까 요 마지막 항목의 마진값을 좀 크게 둔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데코레이션을 위해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드는데 아이템 데코레이션, 리사이클러 어댑터도 만들고 그 다음에 뷰 홀더도 만들고 아이템 데코레이션도 만들어야 되는구나. 자, 애니메이션을 지원한다면 아이템 애니메이션. 오늘은 이 데코레이션 안에서 이렇게 뭔가 간격을 두는 이 부분까지만 이론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어댑터에 비해서 뭔가 장식 그리고 리사이클을 위한 뷰를 홀딩할 클래스 그래서 몇 개 더 클래스가 만들어진다는 거 그리고 뷰가 리스트 뷰, 그리드 뷰가 아니라 리사이클러 뷰로 바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격자 모양일까 아니면 세로 리스트, 가로 리스트 모양일까를 레이아웃 매니저가 결정해 줄 거라는 거. 예, 뷰에서는 요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자바에서는 어댑터, 홀더, 데코레이션 이 정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커스터마이즈된 우리가 요 하나의 항목을 위한 뷰 파일은 사용 안 하나요? 사용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것까지 사용하면 너무 복잡해. 지금 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될 것도 있는데 그래서 그냥 텍스트 뷰로 대신한다. 이것을 못 쓴다는 게 아니에요. 네,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간단히 이런 형식으로 밑에 배경이 있으니까 구별이 잘 안 보여서 제가 다시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커스텀 어댑터에 비해서 리사이클러 뷰가 좀 달라진 점. 자, 제가 오늘은 이론으로만 이렇게 진행을 하고 물론 실습은 파일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습을 해보고 싶은 사람은 한번 해보는 거 강추입니다. 그리고 간단히 이론을 머릿속에 좀 쏙쏙 넣어와야 될 것들이 있어야 넣어와야 실습이 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서 선생님이 아주 간단한 서술형, 단답형 퀴즈를 볼 것입니다. 미리 얘기를 해두는 게 좀 좋겠죠? 네. 다음 수업에서. 네. 그래서 일단은 커스텀 어댑터에서는 우리가 get view를 생각해 보시면 리스트 뷰를 사용하였고, 자, 뷰 홀더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럼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get view를 좀 더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서 인플레이트 시키고 find view by id 또 쭉 하고 set text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다 해줬어요. 그런데 리사이클러 뷰에서는 아까 뷰 홀더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라 그랬어요. 의무적.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 하나 아이템을 위해서 만든 뷰를 그 다음 아이템에서도 또 사용하고 또 사용하고 또 사용하고 이 경우에는 총 7번 사용하게끔 그래서 뷰를 홀딩하는 게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레이아웃 매니저 생각나나요? 네. 커스텀에서 리스트 뷰 이렇게 바로 나왔지만 리사이클러 뷰 안에는 그리드와 리스트와 이런 것이 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아웃 매니저 불러가지고 나는 이렇게 리스트 형식으로 할 거야 아니면 격자 형식으로 할 거야를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각 아이템에 대한 이 뷰의 약간 변형이에요. 이 모양하고 이 모양은 달라요. 밑에 여백이 좀 더 있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도 가능해서 아이템 데코레이션, 아이템 애니메이션을 위한 클래스를 또 만들 수 있다. 정리가 됐을까요? 뷰 홀더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 매니저를 통해서 큰 이런 배치를 정하고 그 다음에 아이템 데코레이션, 서브 뷰의 디자인이 가능하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레이아웃 매니저는 어떤 타입들은 리니어 레이아웃 매니저 이렇게 수직 리스트 또는 수평 리스트를 지원할 것이고 레이아웃 매니저에서 그리드 레이아웃 매니저를 쓰면 격자형 타입 리스트를 지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명사식으로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있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이야? 레이아웃 매니저가 어떻게 뷰랑 붙어? 뷰 홀더는 어떻게 구현이 돼? 자, 이것은 이제 지금 용어를 좀 정리하고 코드에서 또 살펴볼 것이니까 차근차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드를 보면은 자, 메인 액티비티 뷰에 우리는 커스텀 어댑터 또는 어레이 어댑터 뭐 이런 것들은 다 리스트 뷰, 그리드 뷰를 하였는데 여기서는 리사이클러 뷰를 추가하겠습니다. 실제 코드는 또 뒤에서 당연히 보겠죠. 그리고 한 개 아이템용 XML 문서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흐릿하게 표현을 했냐면 우리는 지금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서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리고 한 개 아이템용 데이터 클래스, 아이템 클래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서는 간단히 데이터들을 디테일, 날짜, 금액 이런 식의 여러 항목, 여러 필드를 가지는 클래스로 정의하지 않고 그냥 간단히 이름만 스트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여러분이 응용할 수 있게 남겨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바 파일에서 리사이클러 뷰 어댑터를 상속한 커스텀이 만든 프로그래머가 만든 어댑터를 구현해야 되는데 조금 더 용어가 들어봤다가 될 거예요. on create view holder, get view 대신에 on bind view holder, get item count 이렇게 세 개
네, 이 세 개 퀴즈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요. 그쵸? 네, 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댑터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뷰 홀더도 구현할 것이다. 그 다음에 디자인을 위해서는 아이템 데코레이션과 아이템 애니메이션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는 일단 아이템 데코레이션만 클래스를 구현을 할 것이고요. 그럼 조금 더 나갈까요? 아이템 데코레이션 안에는 조금 전처럼 아이템에 따라서 뭐 여백이 다르다 이런 것들은 get item offset이에요. offset. 예, offset. 어떤 값들이죠. 그렇죠? 예, 밑에 뭐 왼쪽 여백, 오른쪽 여백, 아래 여백의 값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offset라는 메소드를 사용할 것이고 이미지를 위에 하나 올리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은 on draw over. 아이템들의 아래에 이미지를 그리고 싶으면 on draw. 자, 이거 조금 더 나갔어요. 아이템 데코레이션 안에는 아이템, get 아이템 offset, 그 다음에 on draw, draw 그리다, over 위에 on draw, 그냥 on draw 그리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렇게 어댑터도 만들고 뭐 뷰도 가지고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네, 똑같아요. 앞에서도 우리가 set 어댑터 사용해가지고 네, 어댑터와 뷰를 연결했었죠. 여기서도 그렇게 해줄 거예요. 데코레이션은 네, 뭔가 좀 더 해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코드의 큰 그림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레이아웃 매니저와 리사이클러 뷰와 같이 쓰인다. 네, 그래서 리스트 뷰와 유사하게 만들고 그리드 레이아웃 매니저하고 리사이클러 뷰가 만나면 그리드 뷰와 유사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코드를 봐야 더 느낌은 올 거예요. 그쵸? 자, 이제 코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리사이클러 뷰를 메인 액티비티에 이렇게 constraint layout 안에 리사이클러 뷰하고 아이디는 리사이클러 뷰, 리스트 뷰가 아니에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액티비티 자바에 보면 on create가 있는데, 자, on create 안에는 보니까, 자, 리사이클러 뷰를 하나 선언하고, 그 다음에 find view by id 리사이클러 뷰를 불러와서 리사이클러 뷰를 딱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원래는 array 리스트 여기에 뭐가 돼 있나요? 아이템 이렇게 해서 이제 클래스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간단하게 이번에는 이름들만 문자열로 사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스트링으로 하고 자 네, 이렇게 줬을 경우에는 new 스트링 해서 리스트에 add ss an ss 리스트에 add an di 김 KH 뭐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제가 조금 짧게 하려고 배열을 이렇게 만들고 포문을 사용했어요. 네임즈 배열에 있는 각각의 네임을 리스트에 애드해라. 이런 것도 한번 문법 한번 다시 정리해서 어레이 리스트에 애드할 때 꼭 애드를 여러 번 쓰지 않아도 각각 어떤 공통점이 없어요. student 1, 2 같은 경우에는 student 플러스 포문을 i 인덱스를 사용하게 한 다음에 i를 연동해주는 그런 거였지만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 때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네, 기억을 배열을 이용해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커스텀 어댑터처럼 마이 어댑터를 만들고 나면 리사이클러 뷰에 set 어댑터 해서 new my 어댑터 여러 번 쓸 거면 우리가 원래 뭐 my 어댑터 equal new my 어댑터 이렇게 정식으로 요 위에 써주고 my 어댑터 객체 레퍼런스만 써주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한 번 할 거라서 자 그래서 요 한 줄만 있는 것이 앞에서 우리가 리스트 뷰 물론 두 줄로 표현한 것을 한 줄로 묶었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뭐다? 레이아웃 매니저가 사용된다는 것이에요. 그쵸? 그래서 리사이클러 뷰에 set 레이아웃 매니저 해서 리니어 레이아웃 매니저를 생성해서 넣어주게 되면 세로 형식으로 이렇게 쫙쫙쫙 그리드 형식으로 나오고 싶다 그러면 new 그리드 레이아웃 매니저를 불러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것은 우리가 커스텀 앞에서 어댑터 뷰에서는 보통 이 뷰 자체가 리스트 뷰, 그리드 뷰라고 되어 있었지만 여기는 리사이클러 뷰라고 했기 때문에 레이아웃 매니저를 써서 여기서 디자인을 결정해준다. 세로냐, 가로냐, 격자냐. 그거 하나. 자, 레이아웃 매니저가 어떻게 쓰이는지 코드를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장식을 한다고 데코레이션이라는 클래스를 만든다고 하면서 안에 드로우 이런 거 쓴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my item decoration이라는 클래스를
아이템 데코레이션 클래스를 상속해서 만들고 리사이클러 뷰의 set 아이템 데코레이션 이 이제 빨간 부분, 파란 부분들이 선생님이 물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add 아이템 데코레이션 해서 데코레이션을 붙여주면 이렇게 이제 뭔가 이미지, 오버 이미지 이렇게 간격도 조절할 수 있고 만약에 이 부분을 쓰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앞에서 말한 커스텀 어댑터와 거의 유사하게 되는 것이죠. 예, 리사이클러 뷰가 커스텀 어댑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고 추가로 디자인까지 할 수 있다. 네. 자, 이제 코드 메인 액티비티 잡아. 이제 요 각각의 마이 어댑터, 마이 아이템 데코레이션 이런 클래스를 만드는 것만 공부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마이 어댑터를 리사이클러 뷰 어댑터를 상속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아까 어댑터에 하나 있어야 되는 거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뷰 홀더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뷰 홀더를 상속해서 만들고 아이템 데코레이션을 상속해서 마이 아이템 데코레이션 좀 커스텀화 됐다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마이를 붙였어요. 그쵸?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상세한 것들은 다음에 하나씩 열어볼까요? 네, 이런 디자인을 위해서. 네. 자, 그리고 이제 리사이클러 뷰의 어댑터를 상속한 마이 어댑터는 여기 생성자 있고, 그쵸? 네, 커스텀 어댑터랑 비교하면 되죠. 여기 getView, 물론 get 아이템 카운터를 먼저 쓰고 getView를 아래 썼지만 getView 안에서 레이아웃 인플레이터, 그 다음에 find view by id, 예, set text 이런 거 해준 것 같은데, 야, 여기서는 view 빨간색 중요해요. create view holder, bind view holder, 데이터를 묶는다. 뷰 홀더를 크리에이트 한다. 그래서 여기 인플레이트만 여기서 해줘요. 보니까 인플레이트 파일 안에 우리가 고객 사용자가 만든 뷰가 보일 때 뷰 파일이 따로 있을 때는 여기 inflate r.layout.item.xml만 제외하고 불렀는데 우리는 이번에 어떻게 했나요? 그렇게 복잡한 아이템이 아니고 이름 하나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제공하는 simple list item 1이라는 걸 써서 그냥 문자 하나만 나오게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만든 뷰 파일을 쓰지 않아요. 아이템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뷰를 부풀린 다음에 my view holder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뷰를 쏙 넣어준 거. find view by id를 여기서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쵸? My View 폴더에 가보면 Find View by ID가 쭈르륵 써지겠네요. 그쵸? 네. 기억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On Find View 폴더에서는 요 뷰 홀더에서 해줄게 Find View by ID 여기서는 안 보여요. 지금 다른 클래스라서 다른 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거기서 만든 뷰 홀더를 가지고 와요.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뷰 폴더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보니까 네. 여기 student name이라는 array list string으로 만들어진 게 여기 가지고 있죠. 그쵸? 그 name에서 get 해서 하나 항목마다 이것도 한 번씩 불려질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포지션에 해당하는 것을 갖고 와서 텍스트로 가지고 오고 이름 하나니까 그리고 홀더의 name 안에 set text set text 해주는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 그러니까 3단계 중에서 1단계는 on create view 홀더가 layout inflate 해주고 그리고 우리 여기 보이지 않지만 new view 홀더라는 여기다가 요 view를 넣어주면 여기서 find view by id를 할 것이고 자 그리고 이 view 홀더를 가지고 와서 on bind view 홀더에서 set text를 해줄 것이고 이렇게 1단계 뷰 홀더가 2단계, 3단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이게 잘 어렵다 그러면은 다시 get view 커스텀 어댑터에 get view를 가서 꼭 보시고 오셔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뷰 홀더는 뷰 홀더를 상속해서 여기 보세요. 뷰를 가지고 왔어요. 그쵸? 예, 이 생성자 안에서 그냥 생성자 하나로 끝나요. 그래서 이 뷰를 가지고, 뷰를 아이템 뷰라고 하고 가지고 와요. 부풀려 놓은 거를. 그러면 아이템 뷰에 find view by id, 아이템 뷰에 find view by id 두루루루 여러 개 할 텐데 저희는 name만 해주면 되는 것이죠. 예, 이제 리사이클러 뷰 어댑터를 상속한 my 리사이클러 뷰 홀더를 상속한 my 홀더. 그럼 이제 리사이클러 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물론 홀더를 꼭 써야 한다는 거. 네,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2단계를 딱 떼내서 그죠? 1단계, 3단계도 그리고 각각 뭔가
메소드를 사용을 했고요. 따로따로.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리사이클러 뷰에 뭔가 디자인이 들어가잖아요. 서브 디자인. 그것을 위해서 아이템 데코레이션을 사용한 마이 아이템 데코레이션. 복잡하다고 안 해보면 특징을 볼 수가 없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디자인. 자, My Item Decoration은 여기 보면 Get Item Offset이 있고 On Draw와 On Draw Over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On Draw Over예요. 아이템들 위에 올라가는. 그리고 아까 배경 그림이 있었던 게 On Draw예요. 그것까지 오늘 설명하면 너무 이론 강의가 길어져서 이 아이템 옵셋만 살짝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My Item Decoration이라는 클래스는 리사이클러 뷰에서 셋 데코레이션 해주는 거죠. 그쵸? 예. 조금 더 다시 앞에 가서 볼 것이에요. 자, 그래서 get offset은 이렇게, get offset이 있으면, 여기 보면 아웃렛, 렉탱글, 직사각형을 그리는 거 다음 주부터 우리가 드로잉을 할 거거든요. 그래픽. 그래서 그때 더 상세하게 이해가 될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그 아이템들의 포지션이 0이면은 뭐 좀 다르게 첫 번째 글자를 가지고 구별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A 끝나고 K로 달라지면 여기에 요 마지막 A는 여백을 주는, 요 K는 첫 번째 K는 여백을 주는 이런 것인데, 이게 여러분이 살짝 어려울 것 같아서 선생님이 그냥 세 개마다 세 번째는 좀 더 여백을 가지는 이렇게 바꿀게요. 포지션 나머지가 3이면 자, 아웃렛 여기 보면 아웃렛은 렉탱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이것은 조금 남겨놓고 그래픽 배울 때 여백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 왼쪽 30, 위쪽 10, 오른쪽 30, 여기서부터 한 바퀴 빙그르르 돌죠. 그쵸? 예. 마치 HTML 배울 때 CSS 같은 거예요. 30, 10, 30, 100. 그래서 나머지 요건 말고 세 번째는 밑에가 요 여백이 100이 되게 해준 거예요. 네. 요런 디자인이 들어간다는 거죠. get item offset에서 이렇게 몇 번째 항목마다 뭔가를 넣어주는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구나. 네, 할 수가 있고 우리 주소록에 보면 여기는 A, 그 다음에 여기는 뭐 K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 좀 더 편하게 이건 세 개마다 구별자를 두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코드는 선생님이 자료실에 올려둘 테니까 실습을 해볼 분들은 하고 오시면 더 금상첨화겠죠. 자, 리사이클러 뷰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리사이클러 뷰는 리사이클러 뷰 어댑터를 상속한 리사이클러 커스텀화된 어댑터를 구현해야 되고요. on create view holder가 있어야 되고 on bind view holder가 있어야 되고 get item counter가 있어야 되고 on create view holder는 어떤 걸 했죠? 네, 인플레이트 시키고 그 다음에 뷰 홀더 클래스로부터 객체 만들고 on bind 뷰 홀더는 그 만들어진 홀더 객체에다가 셋 데이터를 셋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그래서 뷰 홀더도 만들어야 되고 자 아이템 데코레이션에서는 get 아이템 옵셋을 사용해서 우리가 뭔가 디자인을 주는 것을 대강 감만 조금 느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set 어댑터 해서 구현한 어댑터 넣어주고요. add 아이템 데코레이션 해서 아이템 데코레이션 넣어줘요. 이 만든 아이템 데코레이션 클래스는 어디서 객체를 만들지? 가장 큰 메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뭐 리스트 뷰에 set 어댑터만 사용했는데 여기는 레이아웃 매니저, 그 다음에 끝으로 아이템 데코레이션까지 사용한다. 자, 이렇게 해서 어댑터 뷰 핫하고 가장 최신이니까 여러분이 조금 복잡하더라도 기능이 좀 분화돼서 복잡하더라도 공부를 안 할 수가 제가 없었어요. 그쵸?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뷰 페이저입니다. 뷰 페이저는 다음 시간에 했으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이 이번에 붙여서 할 만큼 간단해요. 뭐를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프래그먼트를 이해하고 있으면 프래그먼트 어떻게 만들고 프래그먼트 만들어진 것을 어떻게 객체로 하는지 프래그먼트 객체로 하는지만 알고 있으면 그러면 이 뷰 페이저를 공부하려면 프래그먼트 다시 이해가 안 되면 가서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 강조한 이유가 그거예요. 자, 뷰 페이저는 한마디로 하면 자, 일단 이렇게 우리가 슬라이드 싹 하게 되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직접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시 앞으로 이렇게. 그러면 요 하나하나가 뭐냐? 이게 프래그먼트예요. 그러니까 버튼으로 눌러서 프래그먼트를 이동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이동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뷰 페이저는 데이터가 아니라 프래그먼트를 마치 데이터처럼 어댑터에다가 끼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궁금해지죠? 프래그먼트를 데이터처럼 어댑터에다가 끼운다. 자, 그래서 일단은 뷰는 리스트 뷰도 아니고 그리드 뷰도 아니고 앞에서 본 리사이클러 뷰도 아니고 그냥 뷰 페이저예요. 뷰 이름이 뷰 페이저예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자, 이게 리스트 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댑터에다가 데이터를 끼웠죠. 그럼 이제 어댑터, 프래그먼트를 사용한 어댑터는 어떤 것인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액티비티 메인 안에 이렇게 뷰 페이저가 있으니까 뷰 페이저를 find view by id로 불렀어요. 그리고 잘 보면 어댑터인데 여기 보니까 my pager 어댑터라고 클래스가 있고 my가 붙은 거 보니까 우리가 이 어댑터 클래스 뭔가 상속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느낌이 와야 돼요. 그래서 페이지 어댑터라는 객체를 만들고 new my page 어댑터 그러니까 여기 매개 변수로 프래그먼트 매니저가 들어갑니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페이저 뷰에다가 set 어댑터 똑같아요. 선생님 여기 파란색 괄호 막 넣고 싶겠다. 그쵸? 예, 묶고 싶겠다. 그쵸? 그래서 set 어댑터에 이 페이저 어댑터를 딱 끼워 넣으면 돼요. set 어댑터. 예. 페이저 뷰 페이저에서도 set 어댑터네요. 그쵸? 그리고 리스트가 아니고 페이저가 들어가고. 그쵸? 예, 그것만 차이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빨간색도 묶고 싶겠다. 그쵸? 예, my 페이저 어댑터는 우리가 어땠던가요? 어레이 어댑터, 리사이클러 뷰 어댑터 이런 무시무시한 거 상속하지 않고 우리가 좀 알고 있는 프래그먼트 페이지 어댑터를 상속할 거. 여기도 묻고 싶겠다. 그쵸? 그리고 이제 어레이 리스트는 안에 객체도 아니고 스트링도 아니고 프래그먼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 이름 자체가 프래그먼트. 프래그먼트를 이해하고 있으면 이거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생성자 안에서 보니까 프래그먼트 어레이 리스트는 new 어레이 리스트 여기 프래그먼트 생략해도 돼요. 그쵸? 어레이 리스트를 선생님이 강조하시더니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다 어레이 리스트를 구현할 수 있구냐. 왜?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주소만 들어가고 프래그먼트가 통째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프래그먼트 add new 프래그먼트 1 프래그먼트 add 프래그먼트가 어레이 어댑터 어레이 리스트니까 그쵸? new 프래그먼트 2 프래그먼트 1, 2, 3 이 클래스는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선생님이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뭐다? 네, 프래그먼트 1, 프래그먼트 2, 프래그먼트 3 만들 수 있고 만들었잖아요. 그쵸? XML 문서까지 빈 프래그먼트 만들면 돼요. 그쵸? 그리고 여기 보면은 get count와 get item이 있어요. get count는 커스텀 어댑터에서도 get count 썼어요. 그쵸? 그 다음에 get view, 리사이클러 뷰에서는 get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get item이에요. 이것도 뭔가 묻고 싶겠다. 그쵸? 네. get count와 get item에서 해주는 것이 너무 간단해요. get view는 앞에 이거에 비해서 프래그먼트를 리턴해 주는 거. 프래그먼트의 get position. 그러니까 몇 번째 프래그먼트지 해서 get으로 프래그먼트 스위칭이 일어나는 거죠. 프래그먼트 스위칭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죠? 네, begin transaction부터 commit transaction까지 그 과정을 그냥 get이 하나가 해주는 거죠. 이 포지션만 가지고 포지션은 1, 2, 3니까 1이 0, 2가 1, 3가 2겠죠. 네. 자, 이제 뷰 페이저 정리하고, 뷰 페이저 진짜 선생님 말대로 5분도 안 걸렸어요. 그쵸? 네. 정리를 해보자면, 프래그먼트를 데이터로 사용하는 조금 약간 어폐가 있다. 그쵸? 데이터처럼 사용하는 어댑터와 어댑터 뷰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댑터 뷰는 기억해야 돼요. 리스트 뷰도 아니고, 그리드 뷰도 아니고, 리사이클러 뷰도 아니고, 뷰 페이저였다. 예, 선생님 묻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댑터는 뭐를 상속해서 구현했다? 프래그먼트 페이저 어댑터를 상속해서 구현을 했고 get count와 get item이 있었는데 get item에서 프래그먼트만 스위칭 해주는 프래그먼트 set이라는 여기 프래그먼트 get 갖고 오는 get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뷰 페이저는 뭔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우리가 당연히 쓰겠죠. 여러분이 캡툰 디자인에서도 쓸 거예요. 근데 프래그먼트만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 어댑터의 메커니즘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댑터의 원리만 이해하고 있으면
굉장히 간단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였고요. 자, 이거 잊지 마시고 다음 실시간 수업에서 만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